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둘러싸인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좀 멀리 보고 조금 인사에 관해서만큼은 몇 번 이거 뭡니까 당했으니까 좀 더 잘 하시리라 믿었는데, 박범계 씨나 김진욱 씨 공수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박범계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좀 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많이 돌았죠. 근데 이번에도 대표가 윤석열 씨 보고 같이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표 네, 저기 같은 말을 했죠. 뭡니까 총장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말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과연 뭐 잘할 수 있을는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상하게 이분의 사주를 풀다 보면 이 생년월일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중권 씨와 한날 한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하는 말을 다 믿어야 되는 것인가, 또 아니면 밀어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운도 같이 가고 또 행위도 같이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모르쇠로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 생년월일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빅토리아 선생님,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분을 인사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 사법개혁에는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다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췄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검찰의 검경 수사권 이 조정이 더 필요합니다. 네. 수사권을 그냥 아예 없앱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다음에 이 사람을 그냥 껍데기 총장으로 앉히는 수밖에 없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짜장이 두 번이나 이렇게 법원에 가서 엎었습니다. 그래서 맞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호감을 갖고 보다가 이제는 짜장이 한 행동이 좀 가관이거든요. 그래서 너 마음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 사람들이 현재는 좀 뭐랄까요. 마음이 약간 돌아선 것도 있지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또 다시 탄핵을 해서 그 사람을 또 밀어붙이게 되면 또 여론이 저쪽에 민주당에서는 여론이 저쪽에 밀릴까봐 또 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시작은 하긴 해야 되는데 다들 망설이고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일이든지 일단 시작해놓고, 그렇죠? 시작해놓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 이렇게 멈칫거리는 것은 누구나 다 목이 걸려 있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다 날아가는 편이고, 저기 박범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구슬이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회유 작전이요. 네,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내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원찮습니다. 민주당이 시원찮죠. 그런 부분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정치는 시스템인데요.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지 회사도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정치도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인재들을 등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계속 창출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네.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음에 대표가 돼도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시 싹 물갈이해서 다시 새로운 피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추 장관은 사실은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신축년의 운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나쁘지는 않고요. 그런데 조금 곤란한 운입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당대표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 처리하면 좋겠지만은 뭐랄까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주류 비주류가 있어서 아마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광훈도 기각됐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기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내년 신축이라는 것은 올해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올해 운이 경금이 천간에 뜨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6.25 사변도 경금이 천간에 떴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경술국치를 해서 경금이 뜰 때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있었죠. 혼란기에 네. 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그런데 신금은 내년에 신축인 신금은 조금 덜합니다.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내년에 구군을 보면 그래도 내년에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대통령의 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해나가면 좋겠는데, 다만 내년의 운 자체가 현재 대표의 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이 일을 그냥 끌다가 좀 다른 대표에게 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군주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패가망신하는 게 군주였죠. 그래서 주변 사람을 좀 잘 쓰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또 누구 아랫사람의 말을 들을 것도 듣고, 들을 건 듣지만 안 들을 건 자르는 이런 좀 혁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내년이 신축년인데 제가 한 60년 전 역사, 그 60갑자로 똑같은 글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 한번 요걸 말씀드리면 61년도에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보면은 같은 글자 단위로 경금, 신금 뜰 때 사실은 조금 나라가 좀 시끌시끌했다는 거. 네. 우리가 오늘 보면 안 좋은 글자가 올 때 그 사람이 당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경금이라는 글자는 아주 지약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려울 때 대통령께서 다 해결한 것도 맞아요. 맞지만은 또 이 어려운 와중에 또 호사다마 저쪽에 검찰 총장이 또 저런 사람을 또 임명한 것과 또 뭡니까, 감사원장, 국회의장, 현 대표. 그래서 우리가 정치꾼들은 좀 바른 사람을 저희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젊은 사람을 하는데 이 젊은 사람도 좀 괜찮은 사람인가 좀 확인하고 국회의원도 좀 뽑아야 됩니다. 비록 야당이라도 좀 사람이 괜찮으면 그거 뽑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여당이라도 댐댐이가 안 되면 찍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국회가 뭐 인원수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적절히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추 장관님 사퇴하고 나서 추 장관님이 말을 다시 이렇게 바꾸실 생각은 없을 텐데, 그래도 후임이 그래도 여러 사람 중에 그래도 이렇게 조금 말이 나오다가 그 중에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리 준비한 것도 있겠죠. 미리 준비한 후임이 박범계 의원이라는 게 좀 의아하고요. 정말 적합한가, 그 장관 자리에 적합한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다들 공수처장님은 그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 자체는 되게 반듯한 사람이고요.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은 나쁘지 않고요. 좋습니다. 여태까지 잘 나갔고요. 이분은 55세인데 조금 있으면 운이 이제 꺾이니까 아마 한 몇 년, 2, 3년 하고 이제 손 떼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반듯하고 선비적 기질도 갖고 있고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또는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논문을 쓴다든지 또는 뭐 어떤 글을 쓴다든지 또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짧은 말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사람이 이 정도의 사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제어도 되고요. 또 바른 생활하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사주가 맞다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사주가 다 다릅니다. 안 맞게 올리나요? 네, 네. 실제 사주를 내놓지 않더라고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가 맞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략 맞춘다고 맞췄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되게 반듯하고요. 그래서 되게 자존감 하나로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나갔고요. 뭐 만약에 이 사주가 맞다면 이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불의를 또 못 보는 사람이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반듯함을 모토로 사시는 분이니까 이 사주가 맞다면 별 걱정은 없는데, 그분의 얼굴 좀 볼까요? 네. 네. 왜 눈을 찌푸렸을까요? 날씨가 추워서? 이 사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이 사주가 맞다면 저 사람은 되게 눈이 조금 길고 여유로울 겁니다. 저렇게 눈에 긴장도가 있지는 않아요. 또 본인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벌써 눈빛이 다를 텐데 눈빛이 약간 떠있는 듯 해서 조금 실망이네요. 눈빛이 저러면 안 되거든요.
그 콧등주위가 시커멓고 그렇죠. 눈주위도 좀 색깔도 안 좋아서 보통 만약에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주 같으면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요. 네. 항상 4시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주가 맞다면. 그런데 저분이 지금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얼굴 색을 봐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주가 맞기를 바라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콧등이 산근이 좀 많이 죽어 있는데요. 상근이 저렇게 많이 죽어 있고 상근에 내려오는 콧대가 약간 얇기 때문에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팠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넘어가겠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네. 좀 다릅니다.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저 눈썹 자체를 보면 눈썹이 굉장히 뭡니까 복잡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눈썹은 꽤 성격이 있습니다. 실제. 근데 사주를 보면 성격이 있다고 나오지 않고 되게 반듯함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사주가 똑같다면 저분의 눈썹은 아마 차분했을 겁니다. 근데 눈썹이 저렇게 좌우로 마음대로 났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눈썹이 좌우로 저렇게 아무렇게나 나고 났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취약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주장에 또 강하다. 이마가 저런 식으로 약간 드럼통 같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선비적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가 또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인 머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의 머리다, 즉 공부를 하는 머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가 저렇게 넓고 또 눈끝, 첫째궁인데 눈끝에서 가는데 보면 이마가 양쪽이 넓어요. 그래서 저거는 초년부터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은 옷이나 또는 자세, 또 얼굴 이마나 또는 이 눈썹을 보면 눈썹과 코를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눈도 좀 차분하고 이 공수처장 정도 되면 꽤 권력인데 눈도 차분하고 눈이 뭡니까 옆으로 쫙 누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게 붕 떠 있다는 것은 순간순간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썹을 저렇게 나타내면 대인관계가 안 좋아서 자기가 고집을 부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눈이 슬퍼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차분한 느낌은 아니다. 이분 스스로도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게 보이거든요.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예. 얼굴이죠. 그런데 저 정도 급 되면 당당하고 눈에 힘이 적절히 빼고 차분해야 돼요. 차분해야 됩니다. 눈이 저렇게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눈빛이 선하고 고요한 이런 아이들은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눈이 저렇게 긴장 상태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고심이 있을 때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청문회가 겁이 나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나이도 있고 한데 원래 안경을 쓰시는 분이고요. 제가 일부러 안경 벗은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안경 쓴 모습입니다. 같은 분 맞습니다. 김진욱 씨 맞고요.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소심한 듯한 표정이에요. 맞아요. 젊었을 때 사진도. 눈썹이 저렴하면서 아마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눈썹이 저렇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미골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저렇게 미골이 많이 나오게 되면 나의 말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내력에 이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논리적인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답답하네요. 눈썹도 그렇고 좀 이마가 색깔도 안 좋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청문회 때 이분의 목소리나 자세를 보면은 조금 나오죠. 더 깊이 알 수 있겠죠. 목소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저 얼굴에도 그래도 눈이 저렇게 해도 목소리가 당당하고 목소리가 바르게 탁탁 튀어나오고 배에서 나오는 목소리 약간 굵은 목소리를 한다면 뭐 저런 것은 다 상쇄가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기와 연결되어 있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기가 적당히 강하느냐 또 적절히 구사하느냐 낱말을 어떻게 쓰느냐 자세는 어떤가 쳐다보는 눈빛은 어떤가 대응한 자세는 어떤가 이런 걸 봤을 때 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송수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깨시민 화이팅 합시다. 네, 그런데 네. 저 사람 자체는 아마 당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청문할 때 보면 알겠지만 뭔지 소심한 것 구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내가 고생 안 하고 잘 나간 사람이면요 이미 얼굴색 자체가 달라요. 내가 좋은 거면 얼굴색이 좋아져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입이 쭉쭉 올라갈 텐데 그런 거 나는 이미 내려가 있잖아요. 입이 내려가다 보니까 눈 주위도 시큼해요. 저거. 그래서 저런 것도 좀 뭐랄까요. 몸 관리가 안 된 것이죠. 얼굴이 시커멓고 또 이마 자체가 네. 또 좀 양쪽에 좀 위로 좀 더 깨끗할 텐데 저렇게 간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냥 무심한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얼굴이 어둡다 그러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쉽게 살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되게 고생했다. 그렇죠. 쉬운 일이 별로 없었다. 예, 그렇죠. 얼굴이 밝고 깨끗하고 또 뭡니까? 많이 웃은 사람들은요. 뭔지 모르게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분은 웃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눈에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소심하다. 그냥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낫겠습니다. 저 얼굴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렸을 때 집에서 대접을 못 받은 사진입니다.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인정을 못 받고 자랐을 때 저런 형태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 얼굴은 되게 소심한 얼굴이고요. 눈이 쳐져 있고 눈썹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자세히 보면 저 원래 예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 사진 헌법연구관의 사진은 자기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눈을 이렇게 낮에 봐도 눈 좌우폭이 약간 좁은 편이에요. 좁아요. 그러니까 예. 저렇게 좌우폭이 좁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길게 보지 않고 짧게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눈 사이에 전태궁 자체가 푹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돈에 대한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은 뛰어납니다. 손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태궁이 들어갔다는 것은 거의 재산 자체가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이에스 킴 선생님 이분은 양쪽 다 그냥 무색무취니까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있으면 이제 어떤 사안이 드러나겠죠. 그럼 박진희 선생님 고지고대로 같으면은 조금 전에 봤던 사주가 맞습니다. 고지고대로고 되게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대구면 괜찮네요. 그리고 이분은 사진을 일단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미 알고 계신 인물이고요.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오실 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적절히 넘어갈 뿐이죠. 이분이 사실은 중간에 말이 바뀌었거든요. 말도 바뀌고 예전에 제 생각인데 S와 연관이 됐다는 말이 많습니다. 실제 뒷말이 많아요. S와 연관이 됐다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 때 보면 말이 되게 부드럽고 그렇게 말이 또 강단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할 때 말이 딱딱 끊어지면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 되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서로 윈윈 한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분은 윈윈 하면서 이제 막판에 다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나중에 좀 한 달 남겨놓고 아니면 채우든지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별로 높습니다. 윤석열이 채우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별로 높습니다. 네. 수사지휘권 받아들이면 같이 갈 수 있다가 사실은 처음부터 민주당 쪽에서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나. 아니요. 저분도 사실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S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수박이라는 이런 닉네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털고 저렇게 또 새롭게 저 자리로 들어가네요. 네. 양동이까지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무슨 체계가 잘못됐고 시스템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박범계 의원을 후임으로 둔 것이 판사 출신으로서 검찰개혁 완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판사 출신을 후임으로 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합리화하시네요. 네. 판사 출신이면은 검찰개혁 가능하다. 아니면 타협이 가능하다. 설득이 가능하다. 저쪽을 너무 잘한다. 나는 행복하다 해피 선생님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분 자체 성향 자체가 그렇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눈빛이나 자세나 말이 딱딱딱 끊어지면서 끝까지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을 날린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스템화해서 이걸 갖다 바꿔야 되는 거죠. 실제.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임기까지 가더라도 검수 완박으로 해서 뭔가 개혁을 이어나간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윤 총장을 날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본인의 그 가족 비리에 대해서 묻고 갈까봐 그리고 또 이번에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또 유리한 쪽으로 민주당 불리한 쪽으로 이끌어갈까봐 그거를 좀 막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 윤 총장이 사실은 너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카드로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버무렸다. 버무려서 이제 가려고 하는 아. 이런 저쪽에 행태가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벌레들이 와서 대표님 말씀 듣고 대책을 세우는 것 같다. 그렇다기보다는 예. 저희 생각은 저희가 벌레들의 생각을 읽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얘기한다고 그거 쪽에서 뭐 발맞춰 한다기보다는 네. 저희들이 벌레의 생각들을 읽었다. 김영애 선생님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양동이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죠. 양동이는 상관격이에요. 네. 맞아요. 철저하고 기획적인 사람이에요. 이 이상하게 짜장이 양동이를 좋아해요. 구조상 보면 딱 좋아합니다. 친구처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양동이는 이상하게 사람한테 호감을 주고 어떤 거리를 줘서 이렇게 말을 듣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에요. 꼭 사람의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사람을 맞추는 것과 또 필요한 것을 가져올 때 이런 걸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예, 그래서 양동이만큼 또 이렇게 수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앞으로 메이커 대장 역할을 하고 싶다. 킹메이커. 대장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실제 깊은 마음에는 하고 싶겠죠. 대통령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유. 네. 자, 그렇고요. 상관관계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몸에 물타기 잘하면서 잘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실제로. 네. 이리 그리고 치고 저리 치고 마음의 잘하죠. 변화도 되게 많은 사람이고요. 철저한 비밀주의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바로 박범계 의원 특징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내면은 다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큰일인가요? 어떡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그쪽에서 결정 났는데 뭐 아랫사람끼리 해가지고 박범계를 보내서 더 이상 이제 다음에 선거 때도 이제 짜장이 안 스치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버무려가는 이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요. 또 어떻게 보면 다칠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버무리면서 가자.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연비 어양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 끌다가 그냥 하겠지. 대표님, 이거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 운대로라면은 사실 12월 달에 윤 총장이 뭐 날아가지 않은 이상은 난리가 임기까지 나죠. 가죠. 난리가 나죠. 근데 내년에 김건희 의원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이제 기다려 봐야 됩니다. 네. 뭐 공수처 1호가 될 수 없다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기다려 봅시다. 네. 8월 달부터 그냥 내리막길 타니까 기다려 봅시다. 그런 대표께서는 분들 아닐까. 사실은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대통령 후보이니까 뭘 하겠습니까? 시끄럽게 했다가 다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몸조심하겠죠. 네. 보여지는 것보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더 무서운 거죠. 그 내면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검찰총장이나 또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장, 대표, 또 뭐 홍남기, 박병석 이런 사람 보면 그렇게 넓게 이렇게 퍼진 이런 사람들 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것을 보면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물이 흘러가듯 몸을 흔들지 않고 바르게 걸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또 호랑이 걸음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몸은 무겁게 다리는 가볍게 걷는 것인데 위험 있게 멀리 큰 보폭으로 걷는 것을 호랑이 걸음이라 합니다. 또 소걸음이 있는데 뚜벅뚜벅 묵직하고 침착하게 걷는 것도 소걸음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걸음은 느릿느릿한 침착한 걸음이고요. 이런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귀한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조용히 살금살금 걷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품이 되게 맑고 깨끗하다고 보이고요.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고 보입니다. 머리가 다리보다 앞서가면 초년은 좋으나 말년에 외롭다고 합니다. 걸을 때. 걷는 도중 자꾸 누가 부르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아보는 사람은 관운과 인연이 있다 그러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죠. 그것은 네. 앉았다 일어날 때 왼발을 먼저 들면 귀하고요.
오른발을 먼저 들면 천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좌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바닥을 보고 걷는 사람은 아주 엄침한 사람이고요. 의기소침하여 운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앞을 보고 걸어야 됩니다. 그래 집을 났을 때는 반드시 오른발부터 내밀어야 되는데 이건 일본 속담입니다.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어깨를 흔들거리면서 걷습니다. 윤짜장 가정 불안정하답니다. 그럴 때 옆으로 기울면 몸이 옆으로 기울어서 걸으면 일찍 파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봐서 몸이 틀어진 쪽이 몸이 안 좋습니다. 그 몸 장기가 다 안 좋은 거죠. 왼쪽으로 약간 몸이 틀어져 있으면 왼쪽의 장기가 다 안 좋은 것이고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으면 오른쪽 장기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뒷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검찰개혁보다는 코로나 경제가 먼저였고 그리고 검찰개혁은 별로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면은. 아니 대표가 예전에 만약에 어떤 일을 수사권을 받아들이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표가요. 저는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요. 묵인하겠다는 거구나. 할 때 또 좀 있으면 좀 이따가 박봉계 의원이 또 같이 갈 수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묵인하는구나. 그럼 이 말이 대표가 그런 말 했다는 것은 엄중하게 다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대표가 말조심을 시키는 것은 결정이 난 거네. 그럼 검찰개혁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네. 저희가 생각한 거에 거의 방향성도 틀리고요. 지금 여태까지 나온 인물들이나 이렇게 교체되는 또 인물들이 봐도 결국은 비슷한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이 하나 있으면 회장이 하나 있으면 그 아이가 친한 아이를 먼저 부회장으로 시키겠죠. 그럼요. 네. 그럼 그 부회장은 야야 회장 친구야. 걔 괜찮던데 걔 어때? 걔 쓰는 거지 뭐. 그래 알았어 써 데리고 와. 이런 거지 뭐. 정치도 똑같이 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하고 별개죠. 그 전체 학생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 쓴다. 이런 끝이지 뭐.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새해에는 또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 아프면 안 돼요.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 낫더라도 폐기관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 뇌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같이 가지 마시고 몸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자, 대표님이 객관식으로 좀 내주시죠. 베스트 인물 뽑아보겠습니다. 베스트 인물. 자, 워스트 중에 저는 나경원. 워스트부터 할까요? 예, 네. 워스트 중에 나경원, 그다음에 주호영. 워스트. 예, 1번 번호를 쓰세요. 1번. 네. 1번 나경원. 2번 주호영. 3번 윤석열. 예, 여기서 뽑아 주십시오. 네, 윤석열. 좀 뽑기 어렵겠는데요. 예, 김동영 씨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예. 네. 올겨울은 진짜 5명 이상 모이는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반야성 선생님 집에 계세요. 아니면 절에만 있든지 절에 사람 없는 곳에 계세요. 네. 일단 건강해야 촛불을 들던 온라인 집회를 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천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예. 스페너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번호를 다 적으셨네요. 순서대로 321이라고 321. 워스트 312. 저도 사실은 저는 132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볼 것 없이 3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1번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베스트 1번 조국. 네. 2번 추미애. 네. 정은경 씨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질병본부? 예, 맞습니다. 네. 질병본부. 사실 정치는 누가 있을까요? 김남국, 김용민 다 있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김용민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정은경 선생님 잘하셨죠. 사람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이분이. 네. 많이 살렸습니다. 고마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정미경 선생님은 추장관님이고요. 김란 선생님은 누구죠? 조국. 1, 2 김 선생님 1, 2, 3이네요. 조국, 추미애, 정은경. 네. 추미애. 도정숙 선생님 추미애네요. 네. 유함소아 선생님 1, 2, 3. 장승영 선생님 3, 2, 1이네요. 스페너님. 네.
경선생님이 213.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요. 예, 저도 네. 추 장관입니다. 네. 추 장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너무 잘 예. 버티셨고요. 네. 그 다음은 올해니까 정은경 씨,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작년에 베스트였죠. 올해는 이제 좀 지나갔으니까요. 추 장관님, 예, 임서연의 힐링TV 선생님, 추 장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사실은 고생은 조국 전 장관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프게 고생하셨지만, 아휴, 지명하기도 그래요. 너무 마음 아파서. 네, 네. 아직도 안 끝났죠. 예, 달력 관련해서 그 받으신 분들 뭐 아니면은 달력하고 상관없이 상담을 받으셨는데 내년 신축년의 한 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뭐 이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비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에 운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비방은 그 달력에 적혀 있습니다. 방향성하고 다 적혀 있습니다. 예, 비방은 다 적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혹시 뭐 모르고 계시는 예.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 저희는 매번 말씀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달력 하나 하는데 하루 걸리거든요. 견주섬 베스트인데. 네. 세 분 모두 다 베스트. 그리고 예. 난 무조건 내 건강 지켜준 정은경 청장님이 베스트.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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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금요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금요일은 신년이더라고요. 1월 1일 양력으로. 네, 네. 예, 저희가 명략상으로는 아직 경자년입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이죠.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뵙는 건가요? 좀 일찍 볼까요, 대표님? 그날은? 1월 1일입니까? 네, 내일이 12월 31일이고요. 그리고 네. 금요일은 1월 1일인데요. 그날은 저녁에 8시에 뵐 수도 있고 조금 일찍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또 신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